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고 증인이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집무실로 이제 들어가셨던 상황인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증인하고 피고인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총리와 증인 사이에서. 네, 뭐 정확히 이렇게 그러니까 워드 바이 워드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 말고 지금 송미령 장관은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미리 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당시 생각으로는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다 만류를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제 제가 새로 온 사람이니까 내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뒤로 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분위기가 제가 말씀은 안 하셨는데 뭐 총리나 뭐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고 전 당시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가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겠다라고 했더니 총리께서 안에 들어서 만류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지 직접 뭐 만류하시는 것을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 상황은 무슨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나항입니다. 그때 이제 그 피고인이 증인을 불러서 이제 대통령께 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라 이렇게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증인이 피고인한테 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글쎄 그걸 지금 CCTV를 이렇게 초 단위로 나눠서 물어보시니까 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정확치는 않은데요. 그 저 당시 분위기는 좀 다들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신전심이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저랑 조태열 장관이 일단은 만류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 당시에 분위기가 다들 이제 좀 우려하는 분위기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그 제가 일단은 가서 그러니까 들어가겠다고 한 건 제 생각이었고요. 그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 총리가 들어가서 반류해 보라고 하셨던 그래서 저는 뭐 같은 생각으로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순번 553번 19,333쪽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먼저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그랬는 거는 기억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서 총리께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만류해보라고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순서를 묻는 게 아니고 네. 피고인이 증인한테 그 접견실에 가서 집무실에 가서 한번 만류해보라 이렇게 피고인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얘기해보라고 말씀하셨던 건 그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기억이 나신다? 네, 그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 뭐 총리께서 말씀하시가 일어나서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근데 총리께서 저한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고 얘기한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생각으로는 제가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53번 19,333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보시면 이제 진술인은 그 한덕수의 자리로 한덕수의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진술인이 스스로 간 것인가요? 아니면 한덕수가 진술인을 불러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보라고 한 것인가요? 라고 검사가 물었고 그때 증인이 답변하시기로는 총리가 부르신 것은 아니고 제가 총리님께 가서 제가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리님께서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 상황이 맞습니까? 네, 저 상황이 많은데 이제 저거는 지금 문헌으로만 저렇게 보시니까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총리도 있고 조태열 장관도 있고 저도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 대통령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반대를 좀 만류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들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만류를 했으면 하는
분위기구나라는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제 느낌이니까요. 뭐 저는 그래서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요. 총리께서 그럼 안에 들어가서 만류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쭤보는 거는 조서에 보면은 답변 앞부분에 총리가 부르신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질문 자체가 스스로 간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네,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간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총리한테 가서 제가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린 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렇게 먼저 시키고 정의는 뭐 말씀하실 의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총리가 먼저 피고인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본인도 의사도 있고 하니까 가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다는 건지 네,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정인이 원래부터 좀 늦게 와가지고 딴 사람들도 뭐 반대했겠지 나도 뭔가 의사를 표시해야겠다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들어가 보라 이렇게 진행을 되는데 그게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신 게 증인이 들어가고자 해서 네, 그러신 건지 아니면 총리께서 시켜서 들어가신 건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분명하고요. 그때 총리께서 저한테 그 들어가서 만류를 해보라고 말씀하신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뭐 복잡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을 당시랑 지금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증인이 피고인한테 가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그렇게 말을 꺼낸 건지 그런 말씀을 꺼내시진 않으셨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이 조서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말씀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그래서 증인이 이제 한 22시 6분경에 들어가셨다가 한 10분경 나오십니다.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집무실 안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대통령께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계엄이 만약에 있게 되면 우리나라 대외 신도가 땅에 떨어지고 뭐 우리 경제가 하여튼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재판 진행은 보고 오신 거죠?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제 본인이 기억나시는 걸 말씀하셔야 되고 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답변하시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본인이 지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일단 질문에 답변하신 거죠?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CCTV 22시 12분 52초 제시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주출입문에서 김영인 장관이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를 표시합니다. 그 증인 앉은 쪽을 향해서. 네, 묻겠습니다. 이때 김영인 장관이 이제 들어와서 그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국무위원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손가락 한 개를 표시하는데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김영현 장관이 들어왔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손가락을 저렇게 했다 이런 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항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좀 전에 이제 누가 오고 있구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 거는 이제 인지를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셨는데 한 명만 더 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는 저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요. 김영현 장관께서 조금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럴까? 뭐 이런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 상황은 제 기억으로는 김영현 장관은 제가 처음 보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 장관께 좀 뭐 항의를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화를 낸다 그럴까요? 뭐 그런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현 장관이 어떤 손치사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 진술조서 수모 553번 진술조서 19,341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저 상황에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에 오영주 또는 다른 국무위원 한 명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검사가 물었고 증인이 답변하신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사람이 더 오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누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몇 사람이 더 오냐 마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하여튼 누군가 오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땅은 생략하고 다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특검에서 조사받으실 때 그 총리님께 더 반대를 해야 하지 않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셨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이 상황 피고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맞습니까? 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참석한 뭐 일부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증언도 했고 조사받은 내용에 의하면 증인이 당시 이제 피고인 총리께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대접견실 나오셨을 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집무실에 들어가서 또 좀 저 나름대로는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집무실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걸 계엄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굉장히 앞섰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만류를 해보자 라는 취지의 생각이 당시에 들어서 조금 옆에 계셨던 분들한테 격앙돼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총리께서 계시니까 제가 총리께 뭐 왜 반대를 안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그거는 뭐 반대를 안 한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더 반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랬더니 총리께서 더 만류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총리께서 나도 여러 번 반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정확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아까 질문에 나온 것처럼 증인으로 나온 일부 국무위원들은 이제 증인이 이제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인 기억에 이렇게 말은 안 한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제 스스로가 저한테 제 공직생활을 돌아봤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은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럼 이상민 장관한테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은 있으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뭐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장관한테도 제가 그 비슷한 상황에 쓴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장관이 먼저 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 같이 좀 더 우리가 만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상황에서 당시 저는 좀 뭐 격앙됐다고 표현을 들까 화가 났다고 표현을 들까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쓴소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증인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김영원과만 이야기하고 준비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한 적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신원식 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누군가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보실장한테는 분명히 안보실장이 모르신다는 거가 좀 사실은 당초에는 상상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께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드렸던 것 같고 실장도 몰랐다 그러시길래 제가 그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을 것 비슷한 같아요. 내용은 이야기했을 것 네, 같다. 왜냐면 안보실장한테 제가 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그러면 증인은 이제 피고인에게 왜 총리께서 반대를 안 하냐, 뭐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실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그 피고인이 그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이제 그 반대한다는 뜻을 표하는 것은 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일 대통령실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그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신 걸 네, 말씀드립니다. 당시는 제가 뭐 결과적으로 한 선포하기 20분 전에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총리께서는 그 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뭐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네. 네, CCTV 22시 13분 45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보시면 이제 그 피고인 앞에 있는 문건을 달라고 해서 조태열 장관한테 넘겨받아서 이제 증인이 직접 읽어보시거든요. 두 종류 문건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문건을 보고 계시는데 보면 페이지를 넘기는 걸로 봐서는 이제 여러 장으로 된 문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18항 강항입니다. 이 문건이 무슨 문건을 보신 건지 이때 보신 문건의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조금 더 재생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어보시고 이제 다 보시자 이제 조태용 원장이 이거를 가져가서 읽어보고 조경 장관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이거 다 보신 이 문건 다 보신 다음에 조태용 원장이 가져가서 보는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조기용 장관 들어오신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 조경 장관 들어오는 장면은 기억이 안 나고 조경 장관 그건 저 장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조경 장관이 나중에 앉아 있던 뭐 모습은 기억이 나는데 들어오는 장면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조기용 장관 증인신문 조서 4쪽 제시하겠습니다. 10월 20일 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그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문에 대한 답을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라고 시작되는 문건이어서 아마 그게 대국민 담화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보신 문건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시작하는 문건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들어오신 건 아까 확인하셨죠? 방금 CCTV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뭐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 문건 내용이 기억은 안 나지만 비상계엄 관련된 문건인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도 어차피 뭐 제 기억이 안 나지만 저 상황을 제가 추정을 해보면 추정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윤 장관한테 제가 손짓을 하면서 저한테 앞에 다가온 게 제가 김 장관한테 큰 소리로 좀 뭐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김 장관이 문 앞에 들어왔다가 안으로 제 앞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윤 장관한테 아마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김영윤 장관한테 좀 왜냐하면 아까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다 안보실장도 모른다고 그러죠. 결국 김영윤 장관만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따졌고 김영윤 장관은 뭐 돌이킬 수 없다라고 비슷한 취지의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마 저 대통령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뭐 문건을 제가 본 건지 아니면은 좀 저 상황에서 그 고개를 들지 않으려고 문건을 보는 척했는지 제 추정입니다. 저 상황은 제가 좀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22시 16분 10초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오영주 장관이 출입문으로 들어오고 김영희 장관은 이제 집무실에서 연결된 문으로 대접견실에 들어옵니다. 이 장면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오영주 장관 들어온 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영주 장관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용현 장관에게 뭐 비상계엄의 배경, 취지, 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피고인이 그러면 김용현 장관한테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비상계엄 배경, 취지, 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심의를 하자고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22시 18분 CCTV입니다.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여러 부 복사해 와서 김영훈 장관한테 건네주고 김영훈 장관이 이제 당시 집무실에서 뭐 이상민 장관 등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뭐 대통령이 나가시는 모습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 저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신다는 생각은 저는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 아까 보면 이제 그 김영희 장관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문 문건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도 이거 받으셨습니까? 전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CCTV에 보면 제가 받았는지 보이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눠주다가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라항까지 다항 라항 생략고 22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영주 장관 도착한 이후에 그러니까 피고인 총리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열어 심의하자 이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이제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 말도 들어보시고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영주 장관 도착 이후에 그 피고인이 증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신다. 의견 있으면 적극 개진해라. 아니면 같이 말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뭐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18시 48초 제시하겠습니다. 네, 김영 장관이 아까 나갔다가 뭘 놓고 온 것처럼 서류봉투를 달라고 하고 이제 김영호 장관이 집어서 이제 피고인이 받아서 이를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거든요. 사실 저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뭐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을 제지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뭐 저 장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19시 20초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갔고 지금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뭔가 말씀을 나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조태일 장관은 고개를 뒤로 제치고 있고 그 사이를 통해서 피고인과 증인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 모습인데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아마도 조금 총리께 계속 제가 쓴소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전 저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22시 30분 제시하겠습니다. 30분.
근데 이때 보면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상황이고 대접견실에 있던 참석자들이 좀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까 신장식에게 물어봤다는 건 저 때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면상 신원식 신원식. 예.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김영현 장관 들어오기 전에 네네. 얘기를 하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든다면 순서 저는 그냥 생각이 언젠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예, 그 순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그 김영현 장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신 실장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신 실장한테 먼저 그랬으니까 제가 김 장관한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가요? 후인가요? 선포 전입니다. 선포 전에 네, 당일 선포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선포 비상계엄 선포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틀어가지고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네, 그 소리가 들려서요. 네. 그래서 대통령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옆에서 저도 그랬겠지만 지금 선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가 했던 것 같고 그런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오영주 장관이 왔을 때부터 해서 뭐 그런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제가 국회 나가서 이거는 처음도 끝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회의 형식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그 27항 가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러 어쨌든 뭐 당시에는 기억을 무슨 상황인지 뭐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다고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대접견실에서 퇴실을 했는데 계속 거기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남아 있었던 이유는 글쎄요. 그건 어차피 뭐 대통령께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따가 뭐 선포를 하셨으면은 뭐 그게 그 선포 끝나고 나서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마 여태까지 제가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 이 아까 30분경에 이제 막 자리를 정돈하고 회의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회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누가 이제 대통령께서 올라오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렇게 자리를 정돈하는 것보다 대통령께서 올라오실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2분 40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선포라고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김정한 실장한테 이제 서류 봉투 가지고 오라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이제 문건을 하나 꺼내서 이제 증인을 향해 무엇인가를 막 얘기를 하다가 증인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 증인 요 문건 경찰에 그 제출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건이 그 경찰에 제출하신 문건 맞으십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 문건을 경찰에 이제 임의 제출하셨는데 그 임의 제출하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위는 제가 그 당시에도 아마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 문건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잊어먹고 있었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되고 있다가 그 국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그 받은 문건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셔서 근데 이제 문건 받은 거는 기억이 나서 그 좀 제가 기억이 불완전하지만 이 파편적인 기억들이 있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뭐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국회 끝나고 나서 그 문건을 당시에 차관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관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냐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차관보한테 그 경찰이 그때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제출을 해라 라고 얘기해서
차관보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경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네, 랑망 같이 묻겠습니다. 그 문건에 보면 이제 그 형광펜이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경제부총리에게 준 문건을 뭐 그 증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가피를 하거나 그 형광펜을 칠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 형광펜은 어떻게 칠해져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고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은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증인이 칠하신 거는 아니라는 그건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문건 내용을 보면 이제 예비비 확보, 그다음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국가 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이 문건을 줄 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문건을 주신 겁니까? 그랬다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요. 당시에는 저는 사실은 저 문건을 뭐 이제 CCTV는 다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제 기억과 달라가지고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만 그 저 문건의 내용을 제가 처음 봤던 제 기억으로는 그 한 2시간인가 3시간 지나서 제가 차관보한테 맡겨놓은 상태에서 기재부 간부회의 말미쯤에 차관보가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건을 봤는데 그때 내용을 보고 좀 내용 자체가 좀 조악하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문건의 내용을 봤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건을 본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주실 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평소에 그러지 않으시는데 갑자기 기재부 장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종이를 주셨고 그 다음에 별 말씀은 그 문건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뭐 참고하라는 취지로 저한테 그냥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존의 문건 관련해서 증인이 여러 가지 설명하신 적 있으시죠? 네네. 네, 그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는 그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실무자가 대통령께 접근을 해서 문건을 줬다는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그러니까 실무자가 문건을 가지고 들어온 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접혀져 있는 상태의 문건이 제가 기억이 나서 그걸 갖다가 차관보한테 전달해줬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 말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근거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뭐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안 날 수는 있는데 뭔가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실무자가 건네줬고 그게 여러 번 뭐 그걸 세로라고 하셨나요? 가로라고 하셨나요? 뭐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당시로서는 국회였고 그 제 기억을 종합해서 최대한 뭐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계엄에 나름대로 반대를 최선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문건을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문건을 받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했고요. 문건을 제가 또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 문건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라든지 문건을 받았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 기억과 달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쭤본 거고. 네, 네. 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쭉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정의께서 경제 관료시기 때문에 12.3 비상환경 관련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입장에서 뭐 개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답변하신 것 중에는 또 본인이 이제 개엄을 경험해 본 세대라고 쭉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는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실 뭐 많은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뭐 국회에 경찰,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일부 점령을 하기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인들이 나갔던 걸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증인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지금 오늘 이제 증인으로서 출석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방송이 되니까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여기는 재판이니까 또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뭐 반대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계엄을 막지 못했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재판을 하면서 서로 뭐 누구는 반대했다, 누구는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뭐 제가 법적으로나 헌법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당시에 뭐 요건도 어떤지 잘 몰랐고요.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뭐 그 당시도 그랬고 그 당시도 그렇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반대를 했지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좀 더 강하게 제가 몸이라도 던져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계엄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당시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여기서 증언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어떤 뭐 저희의 생각을 변명하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랑 사법적인 어떤 부분하고는 별개로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증인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증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